네, 엔카페 잉글리시 28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장소의 전치사 어순과 연습 문제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 혹은 명사가 결합되면은 뭐가 된다고 그랬죠? 부사가 됩니다 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22강에서 저희는 부사의 어순에 대해서 배웠는데, 먼저 문장 속에서 주어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물론 목적어가 있으면은 목적어를 표현하시고, 목적어가 없으면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장 제일 마지막에 부사를 표현하시면 됩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사들을 표현할 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들이 겹치는 경우들이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영어를 이렇게 표현하시다 보면요, 한국말을 이렇게 대화 도중에서도 시간과 장소를 늘 항상 수반돼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뭐 예를 들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렇게 장소, at, not, in, 그래서 장소를 표현하는 부사, 뭐 코너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문 앞에서, 신호등에서, 뭐 벽에, 바닥에, 3층, 그리고 방 안에서, 부엌에서,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배웠던 시간을 나타내는 이런 부사, 10시에, 토요일에, 몇 주간에, 봄에, 가을에,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겹치는 경우, 이렇게 겹치는 경우에는요, 장소를 먼저 표현하시고 시간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물론 부사는 문장 속에서 그렇게 부사를 표현할 때 강조하기 위해서 시간이 뭐 주어 앞으로 갈 때도 있고, 때로는 부사를 표현할 땐 주어와 동사 사이에 표현할 때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부사를 다룰 때 아주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고, 지금 저희는 주어, 동사, 목적어, 장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어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첫째로는 장소와 시간이 겹칠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 장소의 부사, 시간의 부사를 어순에 맞추시고,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장소, 시간이, 장소 또한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 또한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2017년 3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이렇게 시간 또한 이렇게 계속 겹치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26강에서 배웠다시피 작은 것부터 표현하시고 큰 것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장소 또한 마찬가지죠. 넓은 것을 나중에 표현하시고요, 좁은 것을 먼저 표현하시면 됩니다. 작은 것을 먼저 표현하시고 큰 것을 표현하시면 돼요. 그 말은 즉슨 장소니까 좁은 곳을 먼저 표현하시고 넓은 곳으로 점점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한번 이번 시간에 배울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네, 지금 이 세 문장은요, 지금 이 강의에서 저희가 영작을 해볼 문제인데, 영작을 하기 전에 먼저 한국말로 영어의 어순을 개념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나의 아버지는 매일 아침마다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십니다 라는 문장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요, 한번 보세요. 먼저 주어는요, 나의 아버지가 주어죠. 그리고 담배를 피우십니다, 동사네요. 그리고요, 매일 아침마다 발코니에서 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보시면요, 매일 아침마다 시간이 있네요. 그리고 발코니에서 장소가 있네요. 그죠? 시간의 부사, 장소의 부사. 그래서요, 보시면 매일 아침마다 시간, 발코니에서 장소가 있는데 장소를 먼저 표현하시고 시간을 나중에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3번을 영어의 어순으로 한국말로 표현하면요, 나의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십니다. 무엇을 먼저 표현이죠? 발코니에서. 장소를 먼저 표현하셔야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자, 6번 볼까요? 나는 내일 아침 오전 10시에 나의 회사 입구에서 바이어를 만날 예정이다. 자, 먼저 주어는 나는 이 주어죠. 만날 예정이다, 동사가 있네요. 그리고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나는 만날 예정이다. 무엇을요? 바이어를, 목적어가 있네요. 그리고요, 내일 아침 오전 10시에 나의 회사 입구에서, 보시면요, 내일 아침 오전 10시에 시간이 있네요. 그렇죠.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나의 회사 입구에서 장소가 있네요. 자, 그래서 장소를 먼저 표현하시고요. 시간을 문장 제일 마지막에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번을 영어의 어순으로 한국말로 표현하면요. 나는 만날 예정이다. 바이어를 그렇죠. 장소가 먼저 표현하셔야죠. 나는 바이어를 만날 예정이다. 나의 회사 입구에서 내일 아침 오전 10시에. 물론 내일 아침 오전 10시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작은 시간부터 큰 시간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12번 한번 볼까요? 이제는요. 저는 오늘 저녁 7시에 강남에 있는 스타벅스 입구에서 저의 여자친구를 만날 것입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먼저 한번 주어는요. 저는 있고요. 만날 것입니다. 동사가 있네요. 누구를요? 그렇죠. 저의 여자친구를요. 목적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요. 오늘 저녁 7시에 강남에 있는 스타벅스 입구에서 자, 보시면요. 오늘 저녁 7시에 시간이 있죠. 그렇죠?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에 있는 스타벅스 입구에서 장소가 있네요. 자, 이 상황에서는요. 장소를 먼저 표현하시고요. 시간을 나중에 표현하시죠. 그런데요. 네, 12번 같은 경우는요. 시간 또한 2개가 겹치고 장소 또한 2개가 겹칩니다. 보시면요. 시간에 보면요. 오늘 저녁이고요. 7시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작은 시간을 먼저 표현하시고 큰 시간을 뒤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장소 또한 2개가 겹치죠. 강남에 있는 그래서 강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 입구가 있고요. 장소가요. 그런데 작은 시간 스타벅스 입구가 강남보다 작죠. 그래서 스타벅스 입구를 먼저 표현하시고 그리고 강남에 있는 장소를 2번째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보시면요. 저는 만날 것입니다. 저의 여자친구를요. 장소를 표현하겠죠. 장소 중에서 스타벅스를 먼저 표현하고요. 스타벅스 입구에서 강남에 있는 시간을 표현하시되 7시에 오늘 저녁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시간의 전치사 at only를 설명드리면서 어순을 잡을 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몇 시 이렇게 at 7 같은 경우에는 문장 제일 뒤로 표현하셔도 무관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까지 제가 요 설명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번 너의 소포가 문에 있어 혹은 너의 소포가 문 쪽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 자, 소포 그럼요 parce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될 거고요. 있다 를 표현할 때는 비동사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문 쪽에 문에 할 때는 어떤 특정 지역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치사 at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너의 소포가 문 쪽에 있어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렇죠. Your parcel is at the door.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2번 나는 지갑 안에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인데 자 보시면요. 많은이라는 표현은 뭐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있지만 2번 문장에서는 a lot of 라는 표현을 가지고 영작을 한번 해보죠. 나는 나의 지갑 안에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 자,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렇죠. I have a lot of cash in my wallet. 그렇죠. 전치사 in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in my wallet. 3번 나의 아버지는 매일 아침마다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십니다. 담배를 피우다 라는 영어 표현은요. 동사로 smoke.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자, 이 문장은 이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닌데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를 있으면 목적어를 표현해 주고요. 없으면 물론 생략하고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장소, 시간 그게 포인트입니다. 장소를 먼저 표현하시고 시간을 제일 뒤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한번 3번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렇죠. 답은요. My father smokes. 그렇죠. I나 U를 제외하고 3인칭 단수인 경우에는 동사, 현재인 경우에는요. S를 붙여준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시죠? My father smokes on the balcony every morning. 예, 장소의 전치사 on을 사용했네요. 3번 보시면 제가 설명드렸듯이 주어가 문장 제일 앞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사. 그렇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어를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장소. 그리고 시간. 그 순서대로 영어를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요. 장소를 먼저 표현하시고 시간을 문장 제일 뒤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이 이번 연습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자, 4번 볼까요? 저는 자동차 열쇠를 테이블에서 찾을 수 없어요. 라는 문장인데요. 일반적인 한국말을 이렇게 표현할 때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심지어는 저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저는 자동차 열쇠를 테이블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라고도 하지만 일반적인 대화에서 자동차 열쇠를 테이블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라고 그냥 표현을 하죠. 하지만 영어에서는요. 명령문이라든지 아주 특별한 경우만 제외하고는 언제나 꼭 주어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동차 열쇠를 테이블에서는요. on the table, 전치사 on을 사용해야겠고요. 찾을 수가 없어요. 뭐뭐 할 수 있다. can의 부정을 표현하면 되겠네요. 찾다는 물론 find라는 동사를 사용하면 되고요. 자, 4번을 한번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렇죠. I cannot find the car key on the table.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장소 표현이네요. 자, 5번. 저희 아버지는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서울에서 일하십니다. 라는 문장인데 자, 이 부분을 제가 한 가지 설명해 드릴까요?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물론 월요일은 monday고요. 에서 from 어디까지 to 그래서 from Monday to Wednesday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자, 5번을 한번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렇죠. My father works in Seoul from Monday to Wednesday.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5번 문제도요. 이렇게 장소를 먼저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문장 제일 뒤로 표현했죠. 그래서 주어, 동사, 장소, 시간의 어순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6번. 나는 내일 아침 오전 10시에 나의 회사 입구에서 바이어를 만날 예정이다. 문장이 좀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그다지 복잡한 문장은 아닙니다. 물론 시간 또한 이렇게 겹치는 경우에는 작은 순서에서 큰 순서대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6번을 한번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죠. 네, 답은요. I will meet buyer at my company's entrance at 10 a.m. tomorrow morning.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자, 7번 볼까요? 우리는 이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서 내일 12시 전에 체크아웃 해야 한다 라는 문장인데요. 자, 우리는 주어죠. 이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서 라는 표현은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프론트 데스크에서 라는 장소 표현은요. 전사 at을 사용합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서 라는 표현은요. at the hotel front desk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내일 12시 전에 자, 전에라는 표현은요. before라는 전치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시 전에 그래서 before 12 o'clock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체크아웃 해야 한다. 체크아웃 하다는요. 말 그대로 체크아웃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뭐뭐 해야 한다는 have to를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서 내일 12시 전에 체크아웃 해야 한다를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보죠. 그렇죠. We have to check out at the hotel front desk before 12 o'clock tomorrow.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주어, 동사, 그리고 장소죠.
장소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간인데 보시면은 작은 시간이 먼저 앞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큰 시간이 뒤에 표현됐습니다. 자, 8번 간단한 문장인데요. 소금이 테이블 위에 있나요? 라는 표현인데요. 자,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그렇죠. Is salt on the table?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9번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아침에 저의 2017년 사업 계획을 회의실에서 발표해야 합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저는 물론 주어를 이렇게 생략해서 한국말은 많이 표현되지만 영어에서 꼭 주어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죠. 다음 주 수요일 아침에 시간이네요. 이 표현은 문장 제일 뒤로 표현하시면 되고요. 저의 2017년 사업 계획을 요거는 사실은 목적어입니다. 자, 저는 주어죠. 그 다음에 발표해야 합니다. have to를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발표하다는 announce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발표해야 합니다. 저의 2017년 My 2017 Business Plan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어디서요? 그렇죠. 회의실에서 장소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시간을 문장 제일 뒤로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문장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저는 발표해야 합니다. 저의 2017년 사업 계획을 어디서요? 회의실에서요. 다음 주 수요일 아침에. 자, 한번 이 표현을 영어로 한번 옮겨볼까요? 그렇죠. I have to announce my 2017 business plan in the conference room next Wednesday morning.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주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동사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목적어가 있네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장소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이 있네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장소, 시간의 어순으로 영어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한번 짚어볼까요? 저는 오후 2시 전에 이곳으로 돌아올게요 라는 문장인데요. 저는 오후 2시 전에, 그래서요 오후 2시 전에 라는 표현을 보시면요. 오후 2시는요. 뭐 afternoon at 2 뭐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오전은 AM, 오후는 PM. 그래서 2 AM 혹은 2 PM. 오후 2시니까요. 2 PM이 되겠죠. 오후 2시에는 at 2 PM이 되겠지만 전에라고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before라는 전치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후 2시 전에는요. before 2 PM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이곳으로 돌아올게요. 돌아오다는요. be back 혹은 come back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올게요 라는 것은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will 다음에 원형이 와야 되죠. 그래서 will be back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요. 저는 오후 2시 전에 이곳으로 돌아올게요 라는 것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렇죠. I will be back here before 2 p.m.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11번 볼까요? 우리는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학교 체육관에서 조회를 합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우리는 주어죠.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그래서 every Monday morning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자, 학교 체육관에서 자, 체육관은 gym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학교 체육관에서 네, 전치사, 장소의 전치사 in을 써야겠죠. 그래서 in the school gym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조회는요. assembly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한다는요. have an assembly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11번 우리는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학교 체육관에서 조회를 합니다.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보죠. 그렇죠. We have an assembly in the school gym every Monday morning.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문제 한번 12번 볼까요?
저는 오늘 저녁 7시에 강남에 있는 스타벅스 입구에서 저의 여자친구를 만날 것입니다. 문장이 좀 길어 보이지만 제가 설명드렸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저녁 7시에 강남에 있는 스타벅스 입구에서, 자, 보시면요. 오늘 저녁 7시 시간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강남에 있는 스타벅스 장소네요. 그렇죠? 장소인데 보시면요. 장소 중에서도 작은 장소는 스타벅스 입구고 강남이 큰 장소죠. 그래서 스타벅스 입구를 앞에 표현하셔야겠네요. 물론 장소 뒤에 시간을 표시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 저는 오늘 저녁 7시에 강남에 있는 스타벅스 입구에서 저의 여자친구를 만날 것입니다. 자, 만나다는 물론 mee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되고 조동사 will을 사용해야겠네요. 미래니까요. 그래서 will meet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요. 12번을 제가 다시 한번 영어의 어순으로 정리해 드리면요. 저는 만날 것입니다. 저의 여자친구를 스타벅스 입구에서 강남에 있는 오늘 저녁 7시에 그렇게 시간을 표현하시면 되겠죠. 물론 시간 또한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표현하시되 제가 시간의 전치사 at only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다만 시간 at 7 같은 경우는 문장 제일 뒤로 표현하셔도 무관합니다 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저는 오늘 저녁 7시에 강남에 있는 스타벅스 입구에서 저의 여자친구를 만날 것입니다. 한번 영어로 한번 표현해보죠. 그렇죠. I will meet my girlfriend at Starbucks entrance in Gangnam at 7 p.m. this evening.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주어가 있죠? 그 다음에 동사가 있네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장소, 작은 장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장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시간, 큰 시간. 물론 at 7 p.m.은 문장 제일 뒤로 표현하셔도 무관하십니다. 네, 앵카페 잉글리시 28강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장소의 전치사 at only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다루었던 시간의 전치사 at only를 좀 다양한 문장을 통해서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좀 혼돈되거나 좀 복잡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은 다시 제 강의를 복습하시는 차원에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은 훨씬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